에코 프렌들리 체인지 오픈! 안녕하세요. 저희는 에코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탐구한 주제는 알지네이트 비드를 활용한 자가치유 콘크리트인데요. 알지네이트 비드가 뭐지? 자가치유 콘크리트는 또 뭐지? 참 어려우시죠? 저희가 엄청 친절하고 깔끔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귀 쫑긋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속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는 저희 학교 기숙사 내부인데요. 콘크리트 구조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이런 균열은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경우보다 내부에서 미세하게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내부 균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 철근 부식을 일으키며 구조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떨어뜨립니다. 사진에서 보셨듯이 저희 학교 기숙사 건물 내부에서도 천장과 벽면을 중심으로 균열이 관찰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과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카리브 해안가에 해조류가 대량으로 유입되고 부패하면서 환경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조류는 바닷속 유기체들에게 음식과 영양분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만약 기온이 상승하여 과다 번식이 일어나면 해안으로 밀려와 경관을 망치고 악취를 유발합니다. 또한 바닷속 산소 부족 현상도 유발해 해양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해조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던 와중에 알긴산이란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알지네이트 비드를 활용한 자가치유 콘크리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3년간 자가치유 콘크리트를 제작해 왔는데요. 처음엔 고초균이 자가치유의 소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에는 콘크리트 내부의 생균력을 높이기 위해 펠렛 형태의 복합 담체를 형성해 혼입하였으나 고난도의 공정이 필요한 관계로 실패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본 탐구에서는 고초균을 알지네이트 비드 안에 넣어 보호함으로써 콘크리트 내부와 같이 미생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보다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숙사와 같은 실제생활 공간 속에서 발생하는 내부의 미세한 균열도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치유될 수 있게끔 본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탐구의 이론적 배경입니다. 먼저 자가치유 콘크리트의 핵심 원리는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면 그 속에 있던 치유물질이 방출되면서 균열을 메우는 것입니다. 이 치유물질을 콘크리트에 그대로 넣게 되면 치유물질이 손상되거나 반응이 미리 진행되어서 치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지네이트 비드를 활용하여 캡슐처럼 막을 만들어 pH, 압력, 소화열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치유물질을 보호하고 균열이 발생했을 때만 치유물질이 밖으로 방출되게 만드는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다음은 치유물질을 감싸 보호하는 알지네이트 비드의 원리인데요. 알지네이트 비드 하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혹시 분자 요리를 아시나요? 네, 분자 요리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개구리 알처럼 생긴 이 아이가 바로 분자 요리인데요. 이 분자 요리 중 하나의 기법이 알지네이트 비드의 형성 원리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알지네이트는 다시마, 미역 같은 갈조류 세포벽에 존재하는 성분으로 해조류를 탄산수소 나트륨 같은 묽은 알칼리 용액에서 가열 교반하면 세포벽 구조가 풀리면서 알긴산이 추출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알지네이트 용액은 구성 단위가 음전하를 띄어 양전하로 이루어진 칼슘 이온과 만나 반응하면 서로 사슬로 연결되는 가교 구조로 형성하며 비드로 갤화됩니다. 따라서 알긴산 용액을 염화칼슘 용액에 떨어뜨리면 표면부터 갤화가 진행되어 비드가 생성됩니다. 그럼 이렇게 알지네이트 비드가 보호하는 치유물질인 고초균과 건성유의 자가치유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초균 기반 치유입니다. 고초균을 활용한 자가치유는 콘크리트의 균열 발생 시 물과 산소가 유입되어 고초균이 활성화되면서 탄산칼슘이 생성 침적되어 그 균열 틈을 메우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알지네이트 비드 안에 고초균과 함께 젖산칼슘을 넣어 치유물질을 구성하였는데요. 이때 젖산칼슘은 고초균의 탄산칼슘 생성에 필요한 칼슘 이온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저희가 자가치유 콘크리트 메커니즘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젖산칼슘이 포함된 콘크리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균열이 생기신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젖산칼슘이 산소하고 만나면 칼슘, 탄산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요. 다음 이제 고촉이온이 산소와 만나 활성화돼서 먼저 칼슘 이온과 만나 반응합니다. 그 후에 이제 탄산염과 또 반응해서 탈산칼슘 침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짠! 균열이 메꿔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촉균을 활용한 비드가 치유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탄산칼슘이 산성용액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반응을 이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고촉균 비드를 넣은 콘크리트를 산성용액과 반응시켜 기포가 발생하는 곳에서 탄산칼슘이 침적된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성유 기반 치유입니다. 이때 건성유는 들기름 등 소수성 액체이기 때문에 친수성인 알지네이트 용액에 그대로 넣게 되면 건성유가 비드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서로 섞이지 않는 두 물질을 안정적으로 섞이게 하기 위해서 유화제를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성유가 비드에 균일하게 포함되고 형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성유는 공기 중 산소랑 만나게 되면 점도가 증가하고 굳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균열 시 비드에서 건성유가 방출되면서 산소랑 만나 굳어지면서 빈 공간을 물리적으로 채우게 됩니다. 다음은 탐구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시마에 있는 알긴산을 직접 추출하여 알지네이트 비드를 만들었는데요. 해조류의 알칼리 용액의 가열 교반 과정에서 추출되는 알지네이트의 특징을 통해 가열 온도 및 반응 시간에 따라 비드 형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탄산수소 나트륨 10.5g을 증류수 250ml에 녹여 0.5몰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을 제조합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0.5몰 염화칼슘 용액 50ml도 제조합니다. 그 다음 다시마 10.4g을 2cm 크기로 잘게 자른 다음 물 200ml에 넣고 10분간 불립니다. 그 다음 물을 버리고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에 불린 다시마를 넣고 핫플레이트를 사용하여 가열 교반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가열하면서 계속 저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pH 조절기를 사용하여 pH가 8.5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완성된 알긴산 용액을 이제 주사기에 담고 염화칼슘 용액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 비드를 생성하면 됩니다. 저희는 최적화된 비드 제조를 위해 총 3번의 모의 실험을 거쳐 진행을 하였는데요. 1차 제조 때 먼저 핫플레이트 6단계, 즉 강불로 설정하여 20분간 가열하였더니 알긴산의 용액의 온도가 96도로 비드의 형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차 제조 때 이제 중불, 즉 핫플레이트 4단계로 설정하고 용의 이제 반응 시간을 길게 하여 60분간 가열했더니 용액의 온도가 83도로 비드의 형체는 생겼지만 아직까지는 강도가 불안정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제 4단계로 설정하고 40분간 가열 교반하였더니 용액의 온도가 78도로 형태가 이제 완벽하고 강도가 강한 비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 조사를 한 결과 알긴산을 추출할 때 온도가 너무 높거나 가열 시간이 길면 분자 사슬이 끊어지면서 점성이 낮아지고 겔 형태로 뭉쳐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제작 단계입니다. 콘크리트를 만들기 앞서 건성유 비드를 먼저 제작하였는데요. 알지네이트 비드를 만드는 방법과 동일하게 알긴산 용액을 추출한 후 이를 건성유 10ml와 유화제 5ml와 함께 혼합합니다. 이렇게 만든 비드로 1차 콘크리트를 만들었는데 먼저 시멘트, 물, 모래를 각각 130, 60, 80ml가 되도록 배합합니다. 이 배합물에 건성유 비드 7.5g을 혼합한 후 물들에 넣어 일주일간 굳혀 자각 치유 콘크리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만든 비드가 모두 위로 떠올랐으며 일부 비드는 굳는 과정에서 터졌습니다. 이의 원인은 비드의 크기가 너무 작은 것과 콘크리트 배합물이 너무 묽어 비드의 이동이 쉬운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스포이드를 사용하여 비드의 크기를 키우고 젤라틴을 덮어 씌워 비드를 더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배합물 제작 시 물의 사용을 줄여 점성을 높게 해서
2차 콘크리트를 제작하였습니다. 2차 콘크리트를 제작할 때 고초균 콘크리트도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고초균 비드를 만들기 앞서 고체 배지를 사용하여 고초균을 배합한 후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여 현타액을 제조했습니다. 그 다음 알기산 용액에 고초균 현타액 10ml와 젖산 칼슘 1.8g을 혼합하였습니다. 이후 시멘트 50ml, 모래 100ml, 물 30ml에 제작한 비드를 혼합한 후 몰드에 넣어 2주간 굳혀 콘크리트를 만들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고초균 비드 15g을 넣은 것입니다. 가운데 사진은 건성유 비드 7.5g을 넣은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고초균 비드 5g, 건성유 비드 5g을 넣은 것입니다. 이제 자가치유 콘크리트의 성능을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슈미트 해머를 이용해 같은 압력을 주어 강도를 비교합니다. 그 다음 고초균이 포함된 2종의 미세균열 치유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관계로 탄산칼슘과 산의 반응을 통한 기표 발생 원리를 활용하여 비교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탐구의 결과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 보이시나요? 자세히 안 보이긴 하는데 옆에 파란색 동그라미는 내부 균열로 인해 구멍이 난 모습이고요. 그 옆에 빨간색 동그라미는 건성유 비드가 터져 굳어서 자가치유 콘크리트 내 치유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 콘크리트는 1차 제작 콘크리트에서 문제점을 개선하여 만든 콘크리트인데요. 비드가 콘크리트 내부에서 터지지 않고 유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가치유 콘크리트별 강도 비교 실험인데요. 콘크리트가 집을 짓고 건축물을 짓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강도가 좋지 않으면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강도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여기 보이는 기구, 슈미테머라는 이 기구를 사용해서 강도를 수치화하여 나타내려 했으나 콘크리트 두께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가 수치화하여 나타나지 않아 대신 저 슈미테머를 몇 회 만에 눌러서 깨질지 한번 알아보는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고초균 건성유 콘크리트는 2회, 고초균 콘크리트는 1회. 여기 적혀있진 않지만 일반 콘크리트와 건성유 콘크리트는 1회도 버티지 못하고 파괴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초균에 의한 치유 확인 실험 결과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영상과 사진을 보시면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초균 콘크리트와 고초균 건성유 콘크리트 모두 고초균에 의해 탄산칼슘이 침적되어 치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초균 콘크리트가 더 많은 기포 발생과 더불어 약 8분가량 오래 기포가 지속되었는데요. 저희는 이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 고초균 건성유 콘크리트의 고초균 함량이 한 3배 정도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초균에 의한 탄산가스 침적이 적었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너무 차이가 커서 추측해 본 건데요. 건성유가 산소와 만나 경화되면서 고초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산소와의 차단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고초균은 살아가는데 산소가 필요한데요. 산소가 없으면 고초균의 생존율이 저하되겠죠. 때문에 탄산칼슘 침적이 감소하여 기포 발생이 줄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의의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직접 다시마에서 알지네이트를 추출함으로써 해조류 가잉으로 인한 바닷속 산소 부족 문제 또는 앞에서 탐구 동기에 설명했던 악취 문제 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였고요. 이뿐만 아니라 기존 알지네이트 비드 제조에 사용되는 알긴산 나트륨 아시나요? 네, 알긴산 나트륨이 아닌 저희는 직접 다시마에서 알지네이트를 추출함으로써 무려 비용이 11배나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가치유 콘크리트의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콘크리트의 제조 또는 유지 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차단하여 더욱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콘크리트를 제작함으로써 저희는 친환경적이고요. 또한 콘크리트에서 균열이 났을 때 내부 균열뿐만 아니라 내부의 미세 균열까지 치유함으로써 더 우수한 내구도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쉬운 공정 과정으로 이렇게 어려운 자가치유 콘크리트라는 주제를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정도로 관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가치유 콘크리트는 환경적이고 실생활 활용 가능성이 높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소재인데요. 여러분들도 저희 발표 잘 이해하셨나요? 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에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